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두 번째 인터뷰인데 저번에 대학생에 이어서 지금 굉장히 평범한 지금은 굉장히 평범한 공무원이시고 이제 한 가장으로서 사시는 분인데 길거리로 나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후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인터뷰 요청을 해드렸고 또 친절하시게 응해주셔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화면 나가고 있나요? 네네. 네. 음. 북유럽 스타일의 정치 구독자님들. 스터디. 네네. 예, 예,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어, 집참새님이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정재님을 뵀는데, 전번에 그 집참새님도 모델처럼 잘생기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미인을 뵙게 되니까 좀 아유, 긴장됩니다. 저 별 말씀을요. 네. 살이 한 20kg 쪄가지고 네. 한국 와가지고 한국 음식을 엄청 먹었거든요. 아, 그리워가지고. 네. 아유, 그러셨어요. 부끄럽고요. 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음. 어, 저는 이제 얼굴부터도 평범한 편이고, 네. 그리고 뭐, 대한민국 공무원이면 다 평범하죠. 음. 지금 이제 법원에서 올해 28년, 아직 6급으로, 6급 법원 계장이에요. 음. 현재 목포 법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름은, 이름은 김태평입니다. 아, 네. 네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안전한 직장에서 평범하게 이렇게 평화롭게 사시다가, 예쁜 가정을 이루시고, 예쁜 와이프 분이랑 이렇게 네. 이루시다가, 어떻게 그렇게 길거리로 나가게 되셨어요? 그 계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네. 해주시겠어요? 네. 네, 아무튼 금방 제 아내 잠깐 보셨죠? 네, 방송 전에 제가 조금 잠깐 인사했죠. 네. 어, 예, 나이도 같고 네. 신기하게 또 이름도 동명이인이세요. 그러니까요. 저 아직도 안 믿겨요. 그게 신기해요. 예. 네. 네. 그럼 얼굴도 좀 비슷하신 느낌이에요. 아니, 네. 저보다 훨씬 미인이셨더라고요. 네.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근데 그 제가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는 이 단어가 어, 세 글자로 코시국이라고도 하고 음, 젊은이들이 코시국에 어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음, 그런 시간들이 한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음, 이 상황이 약간 공안정국 비슷한 그 음, 뭔가 전부 다 위축되고 음, 이런 시기에 전국에 공무원이 한 100만 명 되는데 네. 100만 명 중에 이 현수막을 들고 길거리에 나갈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약간 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예. 근데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의 절박감인 거죠, 절박감. 음, 어, 이제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오고, 뭐, 거리 두고 마스크를 쓰게 하고, 이건 좀 불편한 정도였지, 음, 이걸 잘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 음, 또 한국말로 수그러든다. 음, 그래서 제일 많이 한 말이 코로나 수그러들면 그때 만나자. 맞아요. 그때 예, 그랬었죠. 네, 그렇죠. 계속 그리고 음, 음, 2주만 더 이번 2주만 더 견디면 2주 뒤에는 이제 모든 일 정상화될 것이다. 네. 그리고 여름에 마스크를 쓴다 이런 것도 상상도 못 했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어 계속 이 상황이 반복되면서 나라 전체 분위기가 바뀌고 가장 심각한 건 사람 한 명 한 명이 이미 많이 바뀌어 버린 것 같아요. 음, 네. 지금 우리 이제 대표님, 아니, 대표님인가요? 제니라고 부르면 돼요. 제니 제니, 씨. 네, 네. 예. 음. 아니, 그래도 호칭이 뭔가 아유, 대표님은 아니고요. 네. 저 미국에서도 그러세요? 사장한테도 이름을 부르거든요, 미국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요? 이름을 불러주시는 게 편해요. 예. 네. 네. 그래도 님자를 아, 붙이겠죠. 제니님이라고 그러면 해주시면 좋아요. 네, 제니님, 네. 네. 그 마스크를 쓰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모든 여자들이 미인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예. 왜요? 가리니까? 예. 가리, 아, 이제 눈 쪽만 이렇게 아, 보이니까 네네. 여자들은 대부분 다 예뻐지시는데, 음, 근데 저는 마스크에 대한 아주 지금 극단적인 혐오가 있어요. 음, 마스크가 다른 말로 하면 복면이거든요. 네, 원래 복면을 쓰고 남의 물건 훔치거나 이렇게 음, 강도짓을 하는 건데, 음, 이 복면을 당연시하는 사회가 나는 너무 싫어요. 음, 그래서 너무 분노가 점차 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고 있다가 네, 최근에 내가 해수막 들고 나가게 된 것은 바로 그 아이들 때문이에요. 음, 아이들. 아, 아이, 아이들, 예, 네네, 예. 네, 19세 이하 사망자가 빵명이랑 아시죠? 네, 알죠. 네. 네. 아, 맞아. 아까 그 퀄리티 있는 표준어를 써달라고 하셨는데. 아니, 빵, 아, 빵 네, 쓰잖아요. 네, 퀄리티 있어요. 예. 네네. 아, 제로. 네, 네, 제로. 여기 네. 외국에서도 접속하시나요, 구독자들이? 네, 예전 영어로 한 방송은 조금 했었어요. 네, 네, 보셨어요. 네. 네. 아무튼 젊은 애들은 코로나로 그 사망한 한 통계상으로도 없죠. 한 명도. 예, 응, 한 명도 없는데도 네, 그 대학 입시를 핑계로 언뜻 자율적인 것 같은데 결국 강제 접종을 한 거거든요. 맞아요. 예, 제 네. 여동생과 남동생이 교사인데 음, 어 7월 달에 접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거의 말렸어요. 좀 더 음, 신중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런데 마음 약한 여동생은 결국 울면서 맞았어요. 아, 자기는 직장 생활 해야 된대요. 그 압력에 견디지 못해서. 네. 그리고 제 남동생은 체육교사인데 안 맞았어요. 아, 네, 아주 기특해요. 음, 막내는 안 맞았고 밑에 여동생은 맞았는데 음, 그 그래도 뭐 자기 애들 낳고 다 결혼도 했으니까 음, 괜찮은데 음, 그 제자들은 어 한 명도 없던 사망자가 나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의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전번에 나온 통계가 비공식 통계가 54명이 중환자실에 있다. 그쵸. 네. 그리고 카톡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카페에서 소셜 미디어 부작용이, 같은데. 네. 예, 음, 부작용에 대해서 고3들이 그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거 보면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내가 저건 안 되는데 음. 저 아이들에게 접종을 해서는 안 되는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강제 접종한 것은 거기서는 약간 내가 또 다른 세월호라는 느낌이 들어요. 세월호 참사. 예, 그 느낌 때문에 내가 어떤 욕을 얻어먹더라도 음, 나는 길거리에서 나가서 이걸 이야기해야 되겠다. 음.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아, 네, 전에 제가 대학생이랑 방송을 했는데 네, 인터뷰를 네, 네. 그분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세월호 같은 느낌이다. 배 안에 네. 있어라, 나오지 마라. 그대로 있어라. 그렇죠. 네, 근데 나온 학생들은 살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20대 초반인데도 네, 불구하고 딱 그런 느낌이 난다고 해요. 네, 네, 인터뷰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음, 굳이 길거리에 안 나서도 음, 어떤 다른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한다거나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질병관리청이라는 모든 보건 행정을 책임지는 네, 정은경 청장님한테 이 소통의 통로가 열려 있다 모르겠는데 음, 지금 대한민국은 일체의 어떤 반대 논리가 없이 맹목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어요. 이걸 제가 이제 거의 올해부터 조금씩 공부를 해서 지금은 저는 상당히 정은경 청장 그 국민들은 그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음, 저는 그분이 진실하지 못하다. 심지어 음, 국민의 생명을 음, 담보로 해서 음, 그 자기들의 정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음. 그런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이다. 이런 정도까지 아, 그 정도까지. 어, 네. 예, 지금 아주 너무 속상하고 한마디로 좀 분노스러워요. 혹시 저 선생님과, 네네, 말씀하세요. 네, 오늘 TV에서 이거 하나만요. 네, 정은경이라는 사람이 더 미워지는 게 우리 추석 명절 때는 가족을 만나고 싶잖아요. 네. 근데 가족 만나고 싶어? 그럼 백신 맞아. 이런 아, 약간 그 그런 어조. 어. 예, 인륜을 빙자해서 음, 그 가족 간의 정까지도 백신 접종으로 이용하려는
4명 이상, 8명 이상 이 숫자 가지고 장난치고 음, 이런 모습에서 아, 이 사람들은 방역이 하나의 뭐 그 국민을 농락하는 정치적 음. 도구로 느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네.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그렇죠. 사태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네. 그 도를 넘어섰으니까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네. 보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래도 그 문재인님 정권을 이제 지지를 하셨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렇죠. 네. 예전에 근데 어떻게 네. 하면서 실망을 하시게 된 계기가 이번에 백신 사태 때문이신가요? 어, 이제 그 음,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어떤 이미지, 네, 그리고 그가 지향하는 공정한 사회, 음, 그리고 좀 더 그 사람이 먼저다라는 음, 인본주의, 그런 음, 휴머니스트라는 생각 때문에 지지를 하게 됐고, 음, 상대적으로 또 이제 그 한국의 역사 속에서 네, 그, 어, 가진 자의 편, 기득권층에 섰던 그쪽 보수 정당보다는 네, 아무래도 좀 더, 민주적, 음, 아니면 분배 정의에 신경 쓰는, 그런, 음, 대통령이 될 거다. 음, 어, 그런 기대를 했고, 네, 일정 부분 국제적으로도 좀 인정받은 부분도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아, 굉장히 좀 적개심을 느끼는 이유가, 네, 어, 수십억, 수백억의 그런 비리를 저지른, 이제 저는 법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지만, 네, 보통 뭐 몇백만 원으로도 감옥을 가고 그래요. 네, 네네. 네, 돈 없는 사람들은 심지어 20만 원 훔쳐도 감옥에 가고 그래요. 근데 음, 200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도 아니고 2억 원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200억 단위의 이런 큰 죄를 저지른 사람, 그들 삼성 이재용이 저지른 범죄는, 아, 네, 밝혀진 것만 뭐 지금 한 100억 대지만 탈세라든가 여러 가지 뇌물이라든가 안 밝혀진 부분은 음, 거의 상상을 초월하죠. 음, 네. 그런 사람을 석방시켜줬어요. 네, 대통령의 권한으로. 물론 법무부 장관을 시킨 그런 형식이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이 문재인 정권이 그 큰 범죄인은 풀어주고, 음, 우리 엊그제 노동자를 대표하는 그 노동조합 위원장을 아, 어디 군사정권 시대처럼 강제로 체포해 갔거든요. 아, 그 집회한 것 때문에 그렇죠. 집회, 네. 네,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문재인의 본질이 뭔가, 음, 적어도 약자편일 줄 알았는데 음. 굉장히 지금 너무 좀 놀란 상태예요. 그러면 그 집회에 잡혀가신 이유가 뭐 몇 네. 명 이하가 있는데 그걸 안 지키신 거예요? 저는 자세한 거는 좀 몰라가지고 그 부분. 굉장히 준수했어요. 아, 그, 그 규칙을 네, 준수하시고 네. 집회하시. 방역 네, 지침도 지켰는데 네, 지금 이제 그 본질적으로 민주당 정권이 음. 가진 자의 편이다. 이런 속성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봐요. 아, 그래요? 네, 민주노총에서 10월 달에 네, 총파업을 하기로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좀 더 노동자 중심의 하루 일했을 때 최저임금이라든가 음, 이런 정책이 음, 오로지 부자들의 세금을 오히려 더 부자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그 산업재해로 하루에 코로나보다 더 많이 죽어요. 네. 수없이 다치고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가 많거든요. 네, 네. 그것을 총파업으로 우리는 일손을 놓고 이대로는 살기가 어렵다라는 걸 표시하려고 했는데, 미리 그 총파업을 막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전두환이나 노태우 시절에 했던 이런 짓을 문재인 정권이 하리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럼 선생님 생각에는 방역 때문에 그거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네, 탄압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느껴지신다. 오히려. 네, 아,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2019년도에 한국에 와서 외국에 오래 살다가 미국에 네, 그때 네, 뭐 문재인 분이 당선되고 그때를 저는 몰라요. 그리고 촛불 집회 때도 없었고 그래서 그 분위기는 듣기만 듣지 실제로 이렇게 가슴으로 느끼는 건 없는데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실망했다. 네, 근데 또 그렇다고 대안을 제시하는 다른 데 지지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많은 그 평범한 시민들 제가 이게 학생들을 가리키는데 네,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찍을 데가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이제는 더 네. 이상 그러니까 촛불 집회로 다른 정당에도 기회를 줬는데 좀 희망을 그래도 걸었는데 촛불 집회 같은 큰 사건이 있었는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더 힘들어졌다 이러면서 이젠 진짜 어디를 찍어야 돼요? 어디로 희망을 봐야 돼요? 이런 분들이 거의 90%가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분들은. 네. 그러면 진보정당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정의당은 노회찬 대표가 돌아가신 이후에 음. 정의 없는 정의당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당 이미지가 네,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네, 네. 좀 대부분. 네. 그리고 이런 또 얘기하면 또 저는 밑에 또 댓글 달리는 거 아닌지 모르는데 저는 그래요? 그냥 우리는 그냥 솔직하게 저는 이제 들은 네. 대로 얘기를 하니까. 네. 저는 이제 공무원이라 음. 뭐 정치적 그 정당 가입에 자유도 없고 그렇죠. 정치적 발언조차 금지돼 있어요. 이게 저는 네, 그게 이상해요. 그게 독재 네, 정권에서나 가능한 거지. 네, 독재 나라. 근데 네. 공무원, 교사들이 국회의원이 되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한 25%가 교사예요, 국회의원들이. 아, 예, 거기는 청소년들도 정당 가입 어릴 때 뭐 중학 때부터 해가지고 20살 때 네. 국회의원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청소년도 아예 정당 가입을 못하게 했죠. 정치 금산자라고 했다고 김누리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도 막아놨죠. 교사들도 막아놨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저는 국민들이 좀 알고 이런 악법들을 고쳐 나가야 정치 발전이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계셔요. 이상하게. 이제 그런 상황이 오래되니까 아, 그냥 당연한 지금 것처럼 네, 느껴져서 그런가? 당연한 거 그게 전혀 이제 당연한 게 아니죠. 네.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가 만든 거거든요. 예, 진짜요? 박근혜 대통령, 예, 팩트예요? 예, 박정희 아, 대통령 시절에 공무원의 정치 중립이 왜 만들어졌냐면 원래 만들 때는 이승만 시절에 공무원들이 하도 정치에 개입하는 거예요, 선거에. 네, 그래가지고 계속 이승만을 계속 당선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만든 취지는 선거에 개입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음, 근데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부터 그 이후에 박정희가 죽고 전두환 대통령 네, 그걸 따르게 해석해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은 정치적 권리가 없는 것이다. 어, 이런 정치적 그 선거운동의 자유 이것도 없고 그쵸. 정당에 뭐 그러니까 후원도 못 하고 네, 가입도 못 하고, 네, 절대 못. 그러니까 네, 만든 취지는 원래 그 공무원의 정치 중립이 헌법에 들어가게 된 음, 이유는 음, 공무원들이 그전엔 선거에 많이 개입을 했어요. 음, 부정선거에 음, 이승만도 부정선거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음. 아, 네, 맞아요. 4.19 혁명. 그렇죠. 네, 네네. 네. 거기에 다 그 가담자들이 공무원들이었어요. 아, 시키면 네, 시키는 대로 하는 문화였기 그 때문에. 주범들이. 음,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서 만든 법이 앞으로 공무원이 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키면 처벌하게 자르겠다. 아,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이런 좋은 법인데 네. 좋은 법을 해석을 공무원은 일체 정치적 발언, 정당 가입 어떤 음, 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아,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네. 거네요. 네. 이제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역사가 지금 몇십 년 이어지다 근데 그럼 보니까 그 몇십 년 동안 잘못된 거를 왜 바꾸려는 노력을 아무도 정치계 네. 쪽에서 안 했어요? 어, 지금 저도 이제 공무원 노동조합 속에 저도 조합원인데 네. 지금 공무원들은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아, 네, 정치적 자유 쟁취를 위해서 정치 기본권이라거든요. 진짜 기본권이죠. 그쵸. 그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음, 건데 아주 뭐 네, 고위공직, 그러니까 저기 북유럽 같은 걸 보니까 아주 네, 고위공직자들은 네, 정치적 발언 조금 중립을 요구하지만
대부분의 그게, 공무원들은 정치적 활동은 자율적으로 내버려둬요. 거기는. 근데 네.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해요. 아, 고위직들은 응. 정치적 발언 마음대로 하고, 하위직, 진짜요? 네, 거꾸로 해요, 한국은. 아, 어, 이해가 진짜 안. 좀 엉망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어쨌건 가장 정치적인 행위가 사람을 선출하는 투표거든요. 네. 투표는 하게 만들어요. 그것까지 없으면 무슨 뭐 이거는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아니죠. 아니 정치적 권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네. 투표권도 뺏으라 이 말이에요. 아, 차라리. 차라리 아예 뭐 진짜 예, 차라리 그럼 예. 사람 취급 안 하는 거는 거의. 아니 지금 이미 네. 사람 취급 못 당하고 있어요. 그쵸. 거의 저는 그런 셈이죠. 느낌이 그쵸. 그럴 것 많은 같아요. 공무원들이 네. 당당하게 나도 똑같은 투표권 있는 대한민국 세금 내는 시민이다. 이것을 다 각성하고 나오면 좋겠는데 그 말을 꺼내는 사람만 잘리거든요. 맞아요. 네. 교사들도 선생님들 중에 앞장서시는 분들은 네. 그 잘리기도 하고 이게 그걸 징계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다시 들어가는데 나는 너무너무 이렇게 사회 문제 앞장서고 싶은데 또 잘릴까 봐 못해요. 이런 분들 만나면 너무너무 속상해요. 저는 너무 가슴 아파요. 네. 음, 그래서 교사들도 그 정교조에서 2020년도에 그 네. 소송을 헌법소송을 냈어요. 헌법소원을. 근데 네. 거기서 결정을 한 게 안 된다. 아, 저는 이게 무슨 이거 진짜 이게 전체주의지 이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가 정말 아직 후진적인 거기에 머물러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오늘 기꺼이 응한 게 네, 이 제니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좀 깨어 있으신 분, 음, 그리고 좀 더 글로벌한 통찰력이 있으신 분들이 네. 한국의 이런 정치 환경을 좀 더 업그레이드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여기 지금 여기서 접속을 아, 하게 됐어요. 그러세요? 네, 네, 뭐 저도 그런데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내가 한 목숨 바쳐야 되겠다 이런 각오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네, 그게 참 좀 쉽지 않았던 게 시민들이 나서줘야 돼요. 같이 이렇게 네, 목소리를 한 사람 목소리는 약하거든요. 시민들이 네. 나서서 야 해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들 살기 바쁘고 자기 삶에 너무 허덕거리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런 사람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나설 사람. 네. 그럼 이제 다시 그 아까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면요. 네. 지금 시민사회 각성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힘들어질 거다. 저는 그런 아, 절박감이 있어요. 음, 어, 지금 갑자기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신을 접종하는 게 아니고, 음, 이 정은경 청장은, 어, 이미지만 순박해 보이지, 저는 아주 교활한 백발의 여우, 백여우라고 보거든요. 조금, 백여우가 지금 거기까지만. 네, 같은 집안 네네. 백신을 네, 이렇게, 네. 백녀와 백신이 한 음, 집안인 것 음, 음, 같은데, 음. 처음부터 목표가 백신이었다고 봐요. 그래요? 어, 그렇게 물론, 느끼셨어요? 물론 좀 과장된 이야기, 음, 억지를 쓰는 이야기긴 음, 한데, 왜냐하면 모든 기승전 백신, 오로지 백신이란 건 예방접종인데, 음, 예방 효과가 없다고 자기들이 말하면서도, 음, 그래도 무조건 접종을 시키려는 음. 이런 억지는 집단 면역 효과도 없다. 그리고 그쵸, 개인 이게 대 거의 개인의 뭐 무용성이 나오죠. 무용론? 네.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바이러스의 본성은 계속적인 변이, 변이거든요. 그쵸. 네. 독감도 해년마다 바뀌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일시적으로 맞춰봐야 별 의미가 없고, 음, 그리고 또 독감은 뭐 내년에 맞으면 되지만 그 대신 사회를 봉쇄하지 않잖아요. 네. 온 사회가 마비돼서 경제가 마비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강제도 안 네. 하죠. 독감 백신은. 자율에 맡기죠. 그렇죠. 네. 그럼 그렇게 독감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음, 지금은 엄청난 공포를 유발하면서 음. 어디 뭐 수십만 명이 죽었다, 수백만 명이 죽었다. 이게 YTN과 연합뉴스를 보고 있으면 진짜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떤 젊은 사람은 코로나 네. 걸리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진짜, 예, 그랬으면. 아니, 제 그리고, 주변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선생님 말씀해 네. 주세요. 20대 몇 명 지금 기저질환자 분들 8명이죠. 건강한 20대 사망자가 1년 8개월 동안 한 명도 없어요.
네. 20살 이하로도 없고 30대는 11명인가? 제가 최근에 봤을 때 11명이었어요. 아, 그러면은 다 그 기저질환이. 정보공개청구, 네, 그 공무원, 네, 청구. 청구를 했는데, 네, 공개 청구를 했더니 질병청에서 답변이 왔어요. 네, 그때가 2044명일 때인데, 네, 사망자가. 네. 2044명 중에 그 당뇨, 혈압, 이렇게 고질병이 없었던 사람은 딱 14명밖에 없었어요. 아, 저도 공무원. 그거 기사 봤어요. 예, 그 네네. 의사 선생님이 네. 청구해가지고 정보 공개 청구하셔서, 네네. 예. 네. 근데 그 보신 기사는 MBC, KBS 뭐 그런 게 이렇게 아니죠. 응. 주류 언론은 전혀 보도하지 않고 네, 네, 그 약간 지금 코로나의 진실을 알리려는 그런 작은 언론이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도 코사와 백사를 말했거든요. 네, 코사. 코사를 그 산정할 때는 폐병이 있다가 죽은 사람도 무조건 코사에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네, 그 사실 예, 음. 폐병 환자는 어차피 이제 매우 위중한 위독한 상태였다가 음. 설사 감기로 독감으로 죽었다 하더라도 음. 결국 그 원인은 폐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해야 음. 되거든요. 음. 예, 근데 이거는 그 사람도 코로나로 죽었다 음. 이렇게 지금 다 통계를 그렇게 잡아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반대로 최근에 백신 사망자 음. 음. 이 백사 통계에는 젊은이들도 이 백신하고 상관이 없다. 음. 여기에서 정은경 청장이 너무 그 인면 수심에 두 얼굴의 여자다 이렇게 막 음. 실망감을 엄청 느낀 거예요. 그 말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저희 그 예전 토요일마다 하는 토론에 의사분이 오셔가지고 그 처음에 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셨냐 물어보니까 네, 이렇게 주변에 이제 응급실에서 일하는 그 동료 의사들 보면은 네, 폐암인가 무슨 암으로 사망했는데 코로나 사망자로 집계를 하라 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건 분명히 음, 사망 원인이 암인데 그걸 네, 네, 코로나 사망자에 집계를 하라고. 그래서 내가 누가 그거를 그러면은 그렇게 지령을 내렸냐 하니까 WHO라는 기관에서 그렇게 네, 네. 이제 세계 각국에 약간 지침을 내렸다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자기는 뭔가 이상해서 그때부터 파보기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의료인 어, 연합회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이 저번에 청소년들 고3들 할 음, 때도 고3들 백신에 대해서 재고하라고 성명서도 내고 막 그런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분도. 제가 아는 선생님일까요? 우리 토론에 성, 나오셨으니까 알 수도 있고 성, 뭐 네. 성함이 누구셨어요? 김동욱 선생님이셨어요. 청도 아, 청주, 외과, 아, 왜 청주의 청주외과인가? 예, 항도외과, 예, 항도. 네, 네. 청주 그 예, 외과 예, 원장님이시죠? 맞아요. 그 네, 선생님이 네, 토론에 오셔서 얘기를 네. 해주셨어요. 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야 되거든요. 지금 한 157분 계신가요? 지금 계속 늘어나시더라고요. 의료인 연합회 그 숫자가. 이번에 젊은 변호사도 들어가셨고, 김우경 님도 네, 들어가셨고, 이제 네. 변호사 의사들이 자꾸만 늘어나더라고요. 그 간호사도 아, 계시고, 예. 그럼 다행입니다. 예, 좋은 소식이죠, 그래도. 네. 다행인 게 예. 지금 전체 의사가 몇 명 정도 될까요? 뭐 수만 명 안 되나요? 저, 그렇죠. 저는 5만 명 정도로 보거든요. 5만 명? 네. 음. 근데 우리 법원에 판사들이 있어요. 네, 판사들이 총 3천 명이거든요. 네, 어, 이것도 공개적인 방송인데 네, 제가 누워서 침 뱉어서 죄송하지만 네, 3천 명 중에 네. 진짜 어떤 그 눈을 감고 음. 공정한 재판에서 자신의 양심과 싸우는 그런 진짜 판사, 음. 양심 판사는 300명 정도 됩니다. 300명. 너무 저요? 슬프죠. 그럼 너무 끔찍한데? 글쎄요, 저쪽 하늘나라에도 천사와 악마의 비율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럼 뭐 이 거의 세상이 대부분이 지금 좀, 법원이 그래요. 제가 만나본 평균적 통계는 나머지 2,700명은 그냥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월급 받으려고 오는 직장인. 아, 그 어떤 그 중에 신념이나 없어요. 사명감이나 이런 건 예, 없으시다고요? 예. 자기 직장이죠. 직장. 그리고 가장 관심이 있는 건 뭐 수당, 음. 수당이라든가 뭐 이렇게 또 더 나은 근무 환경. 아,
그냥 똑같은 샐러리맨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근데 25년 일하셨으니까 그거를 당당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네, 네, 네. 아, 정말 지금 현재 그 사법 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매우 어려운 구조예요. 음, 단 3,000명 중에 300명, 나머지 2,700명은 그런 직장인이고, 그 중에 또 반대로 약 2,700 중에 1,500명 정도는 적극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피해자가 양성이 되더라도 부정의가 그렇죠. 그런 이루어지더라도 사람이 저쪽 주로 야당 국민의 국힘당, 국민의 짐, 국민의 암, 조금 조심하시 조금 수위를 그러네. 수위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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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당. 네. 아니, 나경원이라는 판사가 우리 판사였는데, 아 그러셨구나. 어, 아니면 여상규 판사, 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중립성이 없고, 네, 예. 그리고 저는 꼭 진영 논리, 이거 상관없이 좀 정직하고, 음, 그런 공정한 그런 정치인이 좋거든요. 네, 근데 나경원 씨가 여태 보여준 모습은 너무 법원 망신은 다 시켰고, 또 판사 출신이 지금 되게 많아요. 음, 예전에 법사위원장까지 했던 뭐 여상규 그런 분도 판사 출신이고, 지금도 뭐 법무부 장관도 판사 출신이죠. 지금 다. 음, 음. 근데 그 상당히 실망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아, 네, 네. 지금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시는 거죠. 뭐 그렇죠. 예전에 지지했다고 해서 뭐 거기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네,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그런 느낌이셨다.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좌우, 뭐 소위 좌우라기보다는 우리나라는 좀 전체적으로 우경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다 네, 보수화, 좀 보수, 제 느낌이 그래요.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번에도 저도 이제 청소년들, 소아 청소년 이번에 또 접종을 한다 그래요, 4분기에. 네. 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지금 고3들도 지금 피해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중단하고 뭔가 좀 논의해서 좀 더 이렇게 정책을 바꿀 줄 알았거든요. 집단 접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왜냐면 너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으니까. 근데 오히려 더 밀어붙이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분이 비록 약간 우파 진영인데도 교육감으로 나가시려는 후보님이세요. 내년 네, 선거에. 근데 어떻게 누가 소개시켜줘서 좋은 분이래요. 굉장히 그 좀 잘 이렇게 합리적인 분. 그래서 갔죠. 저는 이제 누구라도 상관없으니까 저는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누구라도 우리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갔는데 한 2시간을 거기서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면서 어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의사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시는 의사한테. 그래서 지금 이런 학부모가 와가지고 이러이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스피커폰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의사분이 저도 반대합니다. 이런 집단 정동을 반대합니다.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자율적으로 가야 됩니다. 일본처럼. 그러니까 그분은 일본은 모르겠지만 일본이 그렇게 하거든요. 학교에서 집단 접종 공고를 금지시켰어요. 오히려 일본은 반대로 가요, 우리랑. 그래서 그렇게 동의를 해주시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공격을 받는다는 걸 우려하시면서도 저보고 자료를 그럼 보내주면은 이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와 너무 뿌듯한 거예요. 와 가길 잘했다. 나는 긴가민가 이런 거에 말 귀를 딱 닫고 또 나이도 있으신데 총장 하시고 뭐 네, 근데 귀를 딱 닫은 그러세요. 사람이 많잖아요. 듣기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다 들어보시고 이렇게 다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 의사분한테 확인까지 하시고 의사가 또 믿는 의사인가 봐요. 서로 뭐 오래 알았던지 의사가 확인을 해주니까 그러면 자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적어서 뭐 소셜미디어에 올리든지 뭐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거기에 젊으신 대표도 계시는데 그 대표분은 저보다도 더 백신을 더 싫어하시더라고요. 자기 부모님도 절대 맞지 말라고 막 할 정도로 이제 자녀는 없는데 자기는 만약에 내 자녀가 멀쩡하게 건강하다가 백신 맞고 잘못되면 나는 뭐 그냥 청와대 갑니다.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감을 받으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 참 마음이 그래도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오늘은 좀 기분이 좋았어요. 네. 아, 그래서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리고 선생님도 자녀분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부모들이 목소리 내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를 믿고 있다가는 진짜 진짜 세월호 같은 그런 참사가 일어나겠다라는 저도 그런 절실함을 요즘은 느껴요, 진짜. 예. 근데 어, 그 후보자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음. 자기의 당선이에요. 뭐 그게 뭐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네. 그분은 그 당적은 없어요. 당적이 없고 그냥 이제 인간은 예. 자기 욕심이 앞서거든요. 네. 제 주변 동료들, 제가 오랜 설득 끝에 제 말이 옳다는 건 알아요. 네. 근데 그보다는 자기 직장 생활이 중요하니까 네. 가서 맞겠대요. 음. 그래서 진짜로 몇 달을 설득했는데 결국 가서 그거 맞으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음.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음. 마스크 벗을 수도 없지 않느냐. 음. 그래도 다 인정한대요. 음.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맞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 어떤 정치적 프레임에 갇히면 거기서 벗어나지를 맞아요. 못해요. 그래서 네. 지금은 양쪽 진영 다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 단 네. 한마디라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 삼는 사람 보셨어요? 선생님? 안 제가, 보셨죠? 제가 지금 응. 우리 지역구의 신정훈 의원하고 아주 친하거든요. 네. 네, 자주 뭐 같이 밥도 먹고 네. 형님이라고 하는데 네. 이 인간 지금 전화를 안 받아요. 지금 방송인데 그리고 괜찮아요. 들으면 또. 신정훈, 네. 네. 이 지금 한국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아, 전라도 왜 전라도인 줄 아세요? 몰라요.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를 합쳐서 충청도예요. 아, 네.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가 강원도고요. 음.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음. 그러면 전라도는 어디겠어요? 모르겠어요. 전라북도는 전주가 이거고, 음. 전라남도는 나주가 이거예요. 음. 전주, 나주를 합쳐서 전라도예요. 음. 어. 그 도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음. 경상북도는 경주, 음. 경주, 상주 이렇게. 음. 그래서 경상도가 된 거고, 음. 충청도는 충북은 충주, 음. 충남은 청주 이렇게 된 거예요. 음.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있는 나주가 그만큼 전라도의 중심이었거든요. 아, 네. 네네. 음. 이 나주를 지역구로 둔 신정훈 의원이 나는 좀 명색이 학생운동권 출신이거든요. 아, 네. 네. 그러면 이번 당선됐으니까 이번만 하고, 네. 이제 그만할 용기를 갖고 항상 진실 앞에 눈 감지 마라. 음. 근데 지금 전화 안 받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뭐예요? 자기 가슴이 아프니까 이 진실을 알면. 아, 코로나 아예 진실을 듣기 알면, 싫다 이거죠. 아, 자기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아, 느낌은 어, 있지만 내가 나서서 하기에는 너무 잃을 게 많으니까 그렇죠. 용기가 안 이게 나시는구나. 응. 하나의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거를 응. 지금 더불어민주당 예산 결산 위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선 의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운동권 출신이고 상당히 어느 정도 당내에서도 입지가 있어요. 음. 그럼 자기 직을 걸고 우리 아이들을 학살하지 마라라든가 죄 없는 국민들을 이렇게 고통받게 하지 마라. 우리도 스웨덴처럼, 음. 영국처럼, 일본처럼, 음. 싱가포르처럼 뭔가 어, 위드 코로나, 음.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이렇게 락다운 방식의 이 고통이 철저하게 저소득층한테 가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코로나 시기에 돈 벌 사람 더 많이 벌어요. 맞아요. 네. 온라인 매출을 주로 하는 쿠팡이라든가, 네. 삼성전자. 음. 그리고 노동자들을 계속 착취해야 되니까 음. 결혼식은 50명도 못하게 49명까지 하게 해놓고는 지하철은 하루에 700만 명이 그냥 음. 아주 몸을 비비면서 이렇게 음. 접촉을 해요. 음. 근데 신기하게 지하철에는 음. 확진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 음. 지하철발 확진자 소식이 없어요. 음. 저녁 6시까지 출근하는 바이러스가 있고, 9시에 출근하는 바이러스가 있고, 음. 다음날 음. 이제 새벽에 퇴근하는 바이러스. 음. 이건 뭐 첨단 인공지능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요즘은 평범한 시민들도 뭔가 좀 약간 비합리적이다. 예, 지금 이런 대한민국 굉장히 전체를 좀 예. 거의 개그 콘서트, 거의 코미디 현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음. 지금 뭐
이번 추석 때는 8명까지 또 풀어주겠다. 음, 백신 맞으면 어떤 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음, 식으로 음, 아주 전 국민을 원숭이로 취급하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제가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크베어 댕큰 카페 이런 데 올리는 거 보면 왜 우리나라는 딴 나라든 보면 반대의 목소리도 내는 정치인도 네, 네. 있고 이제 미국 같은 데는 공화당 쪽에서 그렇죠. 뭐 플로리다나 텍사스는 아예 그 미국 대통령이 추구하는 거랑 반대로 가면서도 줏대 있게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주지사가 백신 여권도 아예 음, 금지시켰어요. 거기에 관련된 네, 기술 뭐 이런 것도 아예 처음부터 논의조차 할 수 없게 금지를 시켰어요. 그 네, 주지사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네, 여러 주가 있어요. 그렇게 한 주가 여러 주인데 네. 우리나라는 야당조차도 아무도 발언을 안 해요. 그거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의문을 갖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 그거 저- 신기하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음, 한국이 진영 논리가 강하니까 네. 내가 이렇게 현수막을 들고 거리에 나갈 때 가장 망설여지는 지점이 그거였거든요. 뭐요? 그 야당 쪽 아니야. 지금 문재인 정권을 아, 괴롭히려는, 반대하니까 저쪽 어, 그 때문에 어디, 무조건 그냥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 곡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약간. 어디 응. 신천지냐, 어디 아, 정광훈이냐, 아, 태극기 부대, 태극기 부대 되려고 그렇게 하느냐. 오해받으세요? 그렇게 네, 하시면? 아, 그런 비난이 좀 있었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당연히 양쪽에서 다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네, 지금 이 백신 반대 의견을 내야 되겠다. 네, 네, 지금 초창기라 거의 약간 어,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음, 더구나 또 심정적으로 자기가 이미 맞은 사람, 음, 지금 2,500명이 일단은 맞긴 했잖아요. 음, 2,500명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 2,500만 이미 명? 예, 2,500명.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이 있잖아요. 또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그쵸? 그렇죠. 그런 얘기하면. 일종의 자기가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음, 자기가 바보임을 인정해야 음, 되는 논리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못하게 하고 음, 무조건 이 메신저를 공격하는 음, 그런 식으로 나를 음, 비난하고 음, 정부의 비협조적이다. 음, 정부 시책, 방역 음, 지침을 어기고 음, 이 공동체를 깨는 사람이다. 이렇게 음, 좀 음, 인간적 비난으로 주로 음. 그게 좀 힘들긴 해요. 근데 의외로 그 이거에 앞장서시는 분들 중에 네네. 그쪽 계열이 아니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정치적 발언을 그분들이 별로 안 하시니까 네네. 오히려 약간 그쪽이 아닌가라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카페 같은 아, 데도 보면은 저 같은 네. 경우도 이제 저는 사회민주주의자거든요. 사민주의자 네. 북유럽에. 아, 그 저는 네. 이제 정치적 발언을 가급적이면 안 해요. 제가 토론을 주말마다 집사님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정치적 발언 안 하니까 오히려 정치적 발언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수구나라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카페 회원들 중에서도 아 여기는 약간 그런 데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이 백신 문제는 정말 여야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명의 기본권, 건강권에 달려 있는 문제, 우리 주권이 달려 있는 문제라 뭐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 뭐 중도 뭐 좌파 우파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저는 또 약간 긍정적인 성격이라 이걸 계기로 오히려 분열돼 있는 사회가 통합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음, 지금 우리 그 토요일마다 내일도 하는데 8시에 진행되는 토론회가 내일이 18회예요, 벌써. 매주 하는 아, 게. 근데 거기에 네. 보면 정말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몰려있어요. 어떻게 그 한 자리에 그렇게 정치적으로도 다른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진짜 음, 없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서로 굉장히 배타적이고 욕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근데 그 토론에는 음, 다양한 뭐 기독교도 있고 무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다 뭐 좌파 우파 중도 좌파 뭐 중도 무당층 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그거 아, 굉장히 희망적인데요. 네. 그래서 저도 음, 저번 토론을 하고 나서는 와, 진짜 토론을 하길 잘했다. 제가 이제 집사님한테 제안을 한 거거든요. 이런 토론을 해야 된다. 그래야 공론화가 오, 된다. 예. 그래서 진짜 힘들어도 꾸준히 이렇게 의사 선생님도 모시고 초대 선생님 모시고도 하고 저번에 뭐 고3 피해자도 왔었고 저번에는 아,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음, 반향이 컸죠. 그래서 음, 우리는 이 대화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대화는 이어가자. 왜냐면
공중파에서 안 해주니까. 원래는 JTBC나 MBC나 KBS에서 이런 걸 해줘야지 마땅한데, 양쪽 의견을 네. 들어보고 토론하고 이게 마땅한데 안 하잖아요.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힘없는 그냥 평범한 유튜버지만 구독자도 저도 얼마 없고, 그치만 우리가 해야 된다. 아무도 안 나서니까. 네. 근데 이제 외국에 보면, 미국이나 서양에 보면 의사들, 변호사들이 많이 나서요. 네. 이런 토론이나 이런 방송들도요, 전문가들 모시고 하는 것도 다 변호사 아니면 의사들이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래도 목소리 내는 의사분들은 계시지만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토론할 정도의 뭐 아니면 시위를 같이 하거나, 시위하는 분이 요즘은 조금씩 생기고, 뭐 면역학자님도 계시고, 이제 그분도 토론에 오셨던 분인데, 배용석 면역학자님이라고 시위에 계속 나가시더라고요. 그분 같은 네. 경우. 그래서 이제 뭐 또 어떤 그 치과의사 선생님도 오시고, 토론에도 오시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우리가 외국처럼 막 적극적으로, 정말 막 모든 걸 걸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한국에서는 좀 힘든 사회가 가보다라는 걸 제가 느꼈고, 그래서 그냥 평범한 시민이 나서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섰는데, 지금 내일 18회네, 벌써 18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토론을 하면서, 저번 토론은 밤 12시까지 진행됐어요. 8시에 시작해가지고. 4시간 동안? 네. 방송도 중간에 이제 좀 끊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음엔 진짜 밤샘 토론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왜냐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적이 아니에요. 같은 네. 국민이에요. 다만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다른 거는 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진짜 이 토론 문화를 백신 이걸 해결하더라도, 뭐 아까 저번에 말씀하신 빈부격차 문제, 그리고 양극화 문제, 또 뭐 많죠? 미세먼지 문제, 그리고 뭐 노인들, 빈곤한 노인들, 뭐 청소년 주입식 교육, 그리고 아까 노동자들, 그 열악한 산업재해에서 우리나라 1위잖아요. 산업재해 사망이 몇 년째 1위잖아요. 그것도 안 고쳐져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토론을 해보자는 거죠. 토론을 우리가 어떻게 고치냐. 그래서 저는 제 꿈이 있다면 이런 토론 문화를, 이거를 계기로 양산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서로가 적이 아니고. 역시 네. 제니님이 좀 큰 물에 네. 태평양을 건너갔다 오다 보니까 좀 시야가 넓으신 것 같아요. 좀 그것도 마음도 넓고. 뭐 그런 여기서는 것들은 계속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계속 싸움. 네. 너 안 놔? 먼저 놔. 음. 계속 머리끄댕이 잡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쌓일 대로 쌓여 있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서로 그럼- 막 싫어. 네. 근데 우리 돌아가신 노회찬 선배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굉장히 유머스럽게 말을 잘하시거든요. 네. 아무리 같이 일본하고 싸우다가도 네.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일본하고도 합쳐야 연대한다. 일본하고 네. 합친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 일본이 상황이 이 백신이 외계인인가요? 백신 여권 이런 게? 그러니까 아까 희망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네네. 그 생각은 드네요. 그 음, 생각은. 저도 그게 오히려 위기가 기회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현재 이 말도 안 되는 코로나 네. 코미디를 야당 의원들이 어느 정도 눈치챈 의원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여기서 나서서 이야기하면 왕따 내지는 정치적 손해를 본다. 근데 네. 정치인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 판사도 그래요. 판사도 손해를 보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눈 감고 대세를 따르고, 의사도 지금 그래요. 의사 5만 명 중에 자기가 손해 볼 걸 알면서 나서는 사람은 몇 프로인가요? 거의 10,000명 중에 10명. 그러니까 1%도 안 되고 0.1%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게 자기 손해를 감수할 줄 알아야 된다. 네. 그게 지금 이 공안 정국을 뚫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봐요, 저는. 그쵸. 그럼 이제 말로만 그러지 말고, 네. 저기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직접 먼저 해보시든가요. 그쵸.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네. 아까 처음에 소개를 할 때, 네. 평범하다고 소개를 했는데요. 네. 이제 네. 먼저 제이님이 평범하다고 소개를 하셔가지고, 네. 근데 그다지 평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본인? 이런 반전이 있어야 좀 그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뭐 좀 네, 더 이분이- 궁금해지시겠죠.
구독자 수. 이름이 네. 원래 태평이 아니었어요. 네. 개명을 했어요, 개명을. 아, 그래서 아주 열을 쉽게 받는 음. 단열질 이름이 전혀 그렇게 안 김대열이에요. 보이세요. 막 너무 전에도 보니까 집찬세님 댓글에 보니까 너무 순진하시고 순수하시고 약간 그렇게 다들 보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선비 아, 같은 약간. 김대열이었어요. 네? 김대열. 아, 그러셨어요. 김대열. 네. 예. 네. 어, 원래는 이제 뭐 음, 범생이었다가 음, 대학 가서 전두환의 실체를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음. 대자 벽보를 보고 네. 내가 그렇게 존경했던 전두환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었어? 그 음. 뒤로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38년간. 전두환이랑. 그때 그러면은 민주화 운동하셨던? 그렇죠. 아, 네. 네. 그리고 어, 전공이 이제 경찰 행정학을 전공해서 네. 졸업하고 그죠. 노동 현장으로 가려고 하다가 네. 그래도 좀 더 전공을 살려서 경찰 쪽으로 가가지고 음. 저 나쁜 군인 대통령을 암살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네. 음. 네. 그때 너무 이 화가 청와대 나죠. 그때 몇 살이셨는데요? 이 청와대는 네. 구조가 네. 아주 가장 가까운 곳에 경호실이 있고요. 네. 예, 경호실 외곽으로 경찰 음. 100일 경비단이 있어요. 음. 그리고 더 외곽으로 이제 음. 군인들 경비가 있고요. 이 음. 3중, 4중으로 이렇게 돼 음. 있는데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 간부가 되니까 음. 아, 그 상당히 대통령과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런 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뭐 보기보다 어, 완전히 틀리지. 제가 이제 그 사격에는 거의 1인자였어요. 아, 진짜요? 사격. 그래서 어. 경찰 시험을 합격을 한 거죠. 음. 다시 음. 공부해가지고. 음. 그때가 26세였어요. 음. 26세에 경찰, 26살 때 그런 느낌을 가졌었어요? 제가 경찰 간부가 됐어요. 아, 와, 진짜 빨리 되셨네요. 네, 26살이면. 네. 네. 그때 음. 경위였는데, 네. 경찰 간부가 돼가지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전두환 노태우가 음. 국민 2천 명을 학살한 사람이니까요. 음. 저한테는 살인마였지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음. 네. 그런 시각으로 음. 저 악마를 음. 처치하려면 가까이 음. 가야 된다. 음. 근데 결국 그쪽에 음. 발탁이 되지 못하고 이쪽 시골 나주경찰서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게 굉장히 가슴이 뜨겁다. 내가 불의는 못 참는다. 약간 그런 뜻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너무 너무 이번에 그때 너무 느끼는 그런, 평범하지 않은 거죠. 아, 그렇죠. 평범하진 네.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럼 네. 이번에도 약간 그런 가슴에서 이렇게 뜨거운 게 올라오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시위에 나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어, 공무원이시면서? 네. 그 이후로 지금 감옥을 총 4명 보냈거든요. 나랑 싸운 사람은 감옥을 갔어요. 도안이 보냈지, 태우 보냈지, 노태우, 예전에, 그쵸. 예전에. 네, 네. 이명박, 네. 그리고 박근혜까지 네 아, 명이 갔고, 그리고 누구요? 이명박, 박근혜, 또, 전두환, 노태우, 아, 이명박, 네네네네. 박근혜. 아, 네네. 어, 저랑 이렇게 그분은 저를 모르겠지만 네. 저는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근데 음. 결국 나는 아직 현직 공무원이고 음. 그쪽은 지금 이제 감옥 가거나 음. 그런 상황인데 음. 또 우리 박근혜와 내통을 했던 대법원장이 한 명 있어요. 네. 네. 양승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6년간 제가 목숨을 안 걸었고 직장을 걸고 싸웠어요. 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징계를 먹었죠. 징계를 음. 먹고 이제 파면 직전까지 갔었는데 네. 다행히 중징계로 마무리가 돼서 아직 음. 현직에 남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는 그만해야지 하고 최근에 이름을 바꾼 거예요. 아, 이제는 그만해야지 하는데 이제 이제 이거 또 내 마음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태평 조용히 이게 살려고 하셨는데. 네. 태평하게 네. 천하태평. 아, 태평을 살려고 아, 하셨는데. 그게 피스라는 뜻이죠. 피스 그쵸, 그쵸. 평화. 네. 음. 그레이트 피스. 네. 태평인데 이걸 계속 외면을 하려고 해도 지금 상황은 그 백신의 성분을 보더라도 전 국민이 불임이 되게 생겼어요. 내가 보기에는. 음. 최근에 저는 이제 무조건 믿는 쪽은 아니에요. 네. 어,
한 번 더 검증하고 그 음, 말을 그대로 믿지 않고 다시 음, 뒤집어 보고 음, 이게 최소한의 것만 지금 최근에 유튜브에는 뭐 거의 외계인 쳐들어온 것처럼 네, 엄청나게 네, 뭐 헉 음, 저런 스토리 영화 같은 그런 네, 정보들도 돌아다니는데 네. 그럴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다 믿지는 않고 가급적이면 근데 팩트 위주로 예, 믿으시는. 팩트이죠.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미 나온 사망자와 부작용 상태만 해도 맞아요. 대한- 그것만 해도 거의. 이미 대한민국에 백신이 도입된 현대적 백신이 도입된 30년 동안 죽을 사람보다 이번 6개월 동안 더 많이 죽었단 말입니다, 지금. 음, 이거는 거의 학살 수준이에요. 그러게요. 근데 왜 멈추지 않을까요, 그쵸?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막 진짜 브레이크, 제가 예전에도 그 말했는데 브레이크 고장난 기차처럼 그냥 돌진을 하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제 네. 느낌은. 네. 왜 그런 건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 저도 그런 방법을 쓰긴 해요, 저들한테. 음, 음, 네, 저들, 그 음, 권력자들한테, 음. 어, 브레이크 없는 느낌을 줘버려요. 아니, 근데 그거는 그쪽이 이제 타당하게 잘못했을 때 그런 거지만, 우리 시민들이 뭐가 잘못이에요? 우리 정말 그냥 정부를 믿고 따르는 시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희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죠. 네. 제 개인 이야기를 했던 거는, 모든 시민이 거리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음, 저는 이제 특별한 개인적 히스토리 덕분에, 점차로 겁을 안 먹게 됐고, 이제 음. 뭐 무서운 게 없어진 거죠, 그때 약간은. 혹시 시위를 하고 나셔서 어떤 네. 뭐 특별한 일이 있으셨어요? 어떻게 보니까 어땠어요? 그때 하시고 나신 어, 느낌이? 이제 경찰 쪽에서 왔어요. 네. 그리고, 아, 이렇게, 왔어요? 네네. 뭐라고요? 네. 그, 관할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정식으로 집회 신고를 해라. 아, 하고 예, 해라. 몇 명까지 돼요? 예. 거기는. 지금 현재는 49명까지 가능하죠. 아, 가능하대요? 아, 그러면은 뭐 네네. 전혀 잘못한 건 없네요. 만약에 신고만 하면. 근데 신고를 안 할 거거든요. 저는 음, 신고를 하지 않고, 네. 체포를 당하고 처벌을 받을 생각이에요. 아유, 왜 그러세요? 공무원 하시면서 네. 또 와이프도 계시고 한데, 옆에서 듣고 계신데. 그럼 왜, 지금 누군가가 네. 이런 방식으로 뚫지 않으면 다들 와이프 있고, 자식 있고, 직장 있고, 이런 계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뿔뿔이 음, 흩어진 상태거든요. 어, 그걸 뚫려면 누군가는 막상 이게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다. 희생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확신이 있는 게 그렇게 무모한 게 아니고 그렇게 위험한 투쟁들을 계속해왔는데도 아직 현직에 있는 이유가 브레이크 없이 아예 뭐 그냥 신념만 가지고 그렇죠. 밀고 가는 예, 거예요? 잘라라. 언제든 잘라라. 아, 어, 아예 나를 감옥에 가둬라. 아예 사형을 시켜라. 이런 노골적인 요구를 어, 하거든요. 예. 저, 그러면 자기들 쫄아가지고 아직 자르지를 못한 거예요. 아이고. 그게 일종의 노하우인데, 그거를 일반 시민과 그렇게 하자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적어도 저만큼은 저 사람 좀 제정신이 아니네. 근데 아주 사회적으로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이런 게 아니고, 저도 지금 이제 집도 상당히 크고, 뭐 사는데 별로 없다고 그리고 뭐 생각해요. 4일 일하신다면서요. 저는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공무원들 4일 일하는 줄. 그건 너무 야비하지 않아요? 국민들은 죽어가고, 그러니까요. 저 어, 좀 그렇더라고요. 약간. 응. 자영업자들은 월세도 못 내고 그러니까요. 그러는데 코로나 핑계로 재택근무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재택근무예요? 그러니까 4일만 일하고, 그러니까 하루는 그렇죠. 집에서 일하시는 거네요? 일 안 아, 해요. 아, 일 안 쳐. 음, 뭐 아무 소리도 없고 근무 음, 여건도 없어요. 음, 그냥 놀러 다니죠. 음. 놀러 다녀요. 그래서 혹시 공무원들을 약간 정부 편으로 끌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나? 또 그 생각도 좀 했어요. 공무원들이 정부에 불만을 가지지 않게? 내가 너무 앞서 나간 것도 있죠, 약간. 음, 어,
그냥 이 기회에 뭐 자기들은 음. 거리두기를 한다 이런 아, 그냥 그런 항목으로. 너무 충실한 거예요. 너무 음. 충실해요. 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오늘 뭐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지금 벌써 시간이 엄청 갔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이제 뭐 이제 한번 하셨고 그리고 하실 때 보니까 네. 사진 보니까 현수막이 뭐 5m요? 나 그런 거 처음 네. 봤어요. 저도 시위를 좀 많이 해봤어요. 그 미세먼지 때문에 저는 이제 미세먼지 주입식 교육 빈부격차 네. 이거를 시장 선거 전에 들고 저 딴에는 혼자서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네. 쳐다보지도 않고 뭐 공무원들도 외면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번 하다가 에이 효과도 없다 이러면서 때려쳤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상당히 임팩트가 있어요. 그럴 이거 것 같아요. 막 진짜 막 예전 멀리서도 다 보일 것 같아요. 예전에 최고 7m짜리를 들었는데 그거 안 무거워요? 이, 그걸 들면? 이 무겁고 작은 그쵸? 바람에 흔들려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많이 줄인 거죠. 아, 예. 근데 이제 방식이 가로 방식이 있고 음, 세로 방식이 있는데 음. 세로 방식이 확실히 더 이압감을 줘요.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네. 가로는 좀 흔하거든. 가로는 많이 봤어요, 저도. 막 네, 노조들이 네,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근데 세로는 처음 본 거예요,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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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그걸 들고 음. 관공서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네, 바깥에서 하는 게 관공서 아니고? 안으로. 네. 이제 저는 그 부분에서는 워낙 오랫동안 법적인 다툼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걸 음, 확신하거든요. 음, 이제 그쪽 도청 직원들 아니면 경찰서 쪽에서 내가 기분 나쁘겠죠. 음, 근데 이것은 내 가슴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 가슴에 내 피켓이나 이 피켓이 다만 좀 클 뿐이다. 음, 5m짜리 좀 큰 음, 피켓이 이게 내 몸의 일부인데 네, 난 눈이 잘 안 보여서 글씨만 크게 했다. 네. 지금 나 지나가는 중이다. 아, 그냥 안으로 가면서 지나가는 중이다. 나 네, 네, 지금 네, 지나가고 있는데 네. 내 통행권을 막지 마라. 음, 왜 서 있냐고, 서 있지 않고 지금 0.01, 시속 0.01km로 걸어가고 있다, 지금. 어, 얘 건드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어, 근데 어떤 식으로건 이제 법을 위반하면 저쪽에서 통지가 와요. 네, 예. 기아를 집회 및 음, 시위에 관한 법률. 음, 지금 이번엔 법이 하나 추가됐어요. 음. 감염병 감염법 위반, 예방법. 예방법 위반. 예방법. 예. 네, 네. 두 가지가 이제 겹쳐요. 음, 근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은 훨씬 좀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음, 근본적으로는 집회 시위를 보호하는 법이니까. 음. 근데 이 감염병 예방법은 아주 더불어민주당이 급히 법을 만들면서 아주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그럼 방식으로 뭔가요? 만들었어요. 만약에 그거는 어떻게 해야만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번 민주노총 위원장도 어 그거에 해당되신 거예요? 이제 예, 어, 방역을 위한 긴급한 명령. 어, 모든 인간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음, 자유, 음, 이게 헌법적 자유 기본권이 있어요. 음, 음, 헌법에 음, 천부적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거든요. 음, 근데 이 방역 감염병 예방법은 그걸 굉장히 포괄적으로 음, 임하니까 안 됩니다. 이번 음, 집회 허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근데 허가하지 기본권을 않는다고 했는데 그 네, 노조 그 대표가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렇죠. 지금 어떻게 된 그렇습니다. 상태세요? 일단은 지금 이제 구속한 상태죠. 아, 그럼 재판을 받으시고 감옥을 갈 수도 그렇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감옥에 있어요. 아, 지금 현재요? 네, 예. 아, 그게 어제였죠? 네, 아, 어제 바로 그 경향신문 건물에 그걸 침탈이라고 그러죠, 침탈. 네. 예, 잡아갔어요. 아, 그래요? 이거 옛날 군사정권 시절에 있던 일이에요. 어, 아, 그걸 문재인 정권이 했다는 것은 진짜 이제 거의 본색이 드러났든지 아니면 음. 어, 전번에 볼 때 식염수 맞았나 했더니 진짜 백신 맞고 치매가 왔나. 그러면은 약간, 문재인 대통령 치매가 온 것 같아요. 백신이 치매도 유발하거든요. 근데 혹시 집회를 몇 명을 하셨는데요? 몇 명을 동원을 하셨는데요? 이번에요. 네. 그 민주노총 집회가 한 6천 명 됐죠, 6천 명. 아, 좀 그렇죠. 예, 많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 전국에서 그, 모였죠. 근데 예. 전국 노동자가
천만 명이에요, 천만 명. 예, 1천만 노동자의 예. 대표예요. 예전에는 뭐 몇십만 명씩 모였죠. 근데 저는 그걸 들어보니까 이제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지금 이렇게 많이 모이면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느니까 모였냐 음, 이럴 분도 계실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노동자 입장도 저는 이해하는 게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힘이 없는 노동자분들이 더 피해를 보시고 진짜 거의 그 벼랑 끝에 쓴 느낌이실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 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시위라도 해서 날 좀 살려달라, 우리 목소리도 들어달라고 호소를 하는 건데 그거는 해결은 안 되면서 아예 시위도 못하게 하니까 이거는 우리 보고 죽으라는 소리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영업자들. 그렇죠. 우리 보고 그럼 죽으라는 소리냐. 제가 그 미세먼지 시위할 때 옆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이 시위를 하러 오셨어요. 젊으신 분인데 40대 초반인데 자기가 분신 자살을 하러 왔대요. 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니 왜 젊은 사람이 자살을 왜 하냐고 이랬더니 자영업을 하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자꾸 위험군으로 그렇게 정부에서 막 뉴스에서 나오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한 달에 월세가 2천만 원이래요. 네, 체육시설을 하는데 좀 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빚이 1억이 졌는데 더 이상 은행에서 이제는 빚도 안 내준다 이러면서 애는 2명인데 이제 진짜 못 네. 살겠다 하면서 내가 뭐 자살이라도 해야 우리 말을 들어주지 하고 와서 제가 그때 막 말리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저 그때 보고는 음,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건 뭔가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지. 이거는 이러다가 오히려 이런 방역 정책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 더 죽인다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자살률이 그렇게 높대요. 2020년 그때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계속 나가시는 거예요? 계속 뚫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여기? 저한테는 퇴로가 없어요. 퇴로가 없을 정도로 저는 절박감을 느껴요. 지금 저는 물론 당신이 뭐 월급이 안 나오냐, 뭐 음, 사는데 저는 음, 개인적인 불편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음. 너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사는 게 편해지고 업무도 일도 적어졌어요. 그럼 선생님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 나만 잘 살면 보통 사람처럼 그냥 난 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한데 왜 이렇게 굳이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왜 이렇게 희생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또 그렇게 어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사회민주주의를 결국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 인간주의, 인본주의가 맞닿아 있거든요. 그쵸. 근데 평등하게 다 함께 잘 사는 네, 사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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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반대쪽에 돈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가 있어요. 음. 지금 이번 전쟁은 돈의 공격이다. 예, 아. 국제 자본, 거대한 음. 그 제약회사, 금융회사, 한국, 제약회사. 예, 네. 한국에서 로비 1위 하면 어딘 줄 아시겠죠? 예, 말도 사다 주고, 막 70억짜리 말도 사다 아, 주고, 네. 판사한테 장학금 주고 그런 음. 회사 있어요. 음. 어딘 줄 아시죠? 음. S로 시작하는 회사거든요. 음. 한국에 그런 회사가 일이면은 미국에는 그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제약회사의 로비력이 거의 한 사회를 장악할 만큼 어, 압도적으로 법, 1위죠. 네, 압도적으로. 예, 네. 법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맞아요. 정도로. 그러니까 로비스트들이 법을 다 지금 만들죠. 네. 제가 66년생인데 제가 스스로 살 날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에휴, 예. 왜 그러세요? 뭐, 아직 한참 한 40년? 50년 더 살겠네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저는 이번 인생 아주 충만하게 잘 살았고, 음. 이제는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이 사회가 두 개로 딱 갈라져 있을 때, 네. 이 자본주의와 인간주의, 음. 그러니까 인본주의, 음. 사람이 근본이 되는 인본주의와 음. 돈이 주인이 되는 음. 이 자본주의가 싸울 때, 음. 나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음. 인본주의 편을 들여야 되겠다. 음. 그 도구가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고 또 사회복지, 그러니까 네. 결국은 사회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데 이 마스크가 상징하는 게 음. 아까 대표님조차도 순간적으로 음. 그렇게 많이 모이면 위험하지 않나요? 음. 아니요, 인간은 원래 많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음. 음. 예.
호모 소시에스. 음,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 음, 아주 떼거리로 모여서 음, 떼창을 부르고 음, 모두가 그냥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음. 얼싸안고 어깨동무를 하고 이게 이런 지금 존재란 이제 말이에요. 유럽하고 서양 나라, 일본하고 이런 데서 하는 시위를 제가 봤거든요. 어제. 네. 예, 그런 아무튼 것처럼. 그런 예, 시위의 문제가 아니라 삶 예. 자체가 아, 이미 그쵸. 완전히 삶은 그렇죠. 망가져 있어요. 이거는 네네.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네네네. 한마디로 음, 쥐떼 내지는 음, 그 털 깎이고 가죽 벗기고 음, 고기까지 먹히는 음, 양떼, 음, 불쌍한 양떼처럼 음, 그런 가축으로 살아가지 음, 이미 우리 한국인은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문재인 정권 음, 아래에서. 음, 그 핵심이 바로 마스크인 거예요. 음, 추석 때, 아이고, 우리 손자 반갑다 하고 이렇게 음, 껴안으러 가잖아요. 음, 서울에선 며느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음, 아, 저 미친 할머니가 내 새끼한테 병 옮기네. 음, 음, 반가워요 하면, 아, 병균 덩어리 나한테 어디 손을 내미느냐. 음, 저리 가세요. 음, 거리 두세요. 음, 당신은 숙주입니다. 음, 당신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진 음, 이런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24시간 365일 3년째 돼버리기 때문에 음, 이미 인간이 가진 뜨거운 연대, 음, 인간끼리 서로 어울리고 음, 반가워하고 음, 뭐 아주 좋아하는 사람 서로 음, 얼굴을 부비고 음, 포옹도 하고 음, 이러겠지만 그게 다 깨져버렸어요. 음, 마스크가 상징하는 것은 배척과 혐오입니다. 음, 사람을 이 평균 덩어리라고 혐오하고 음, 그리고 당신 백신 안 맞았지? 저리 가. 음, 그다음에 직계 가족만 모일 수 있어. 당신은 음, 육촌이야. 음, 아니면 당신 사촌이니까 이 방에 들어오지 마. 이런 음, 배척이 일상화되는 세상이 돼요. 음, 올해 막지 못하면 2022년은 2023년은 음, 생지옥이에요. 이건 사람의 세상이 아니에요. 음, 내가 느끼는 절박감은 이미 나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어요. 음, 사람을 만날 때 음, 얼굴을 보고 광 음, 대표가 승천하고 기분 좋아서 음, 화가 나서 음, 약간 찡그리고 음, 이빨을 벌리고 음, 우- 웃고 음, 다양하게. 음, 근데 우리 둘이 한번 마스크 쓰고 토론해 음, 볼까요? 음. 이거는 토론도 아니에요. 네,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 특히나 저는 어린애들 학교에서 7시간 내내 이렇게 쓰고 있으면 진짜 쓰러진다 하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그 체육 시간에 중학생이 뛰다가 죽었대요. 산소 부족으로.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그 그게 뉴스에 나왔나요? 뉴스에? 제가 어디서 봤어요. 저도 봤는데 우리 그 학부모들 이렇게 모임에서도 보면은 그 자기 애가 쓰러졌대요. 근데 처음에는 마스크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스크 때문이었더라고요. 그거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린애들이 이 마스크 벗겨야 돼요. 나는 지금 맞아요. 어떻게 보면 네, 백신도 싸워야 되지만 백신보다 음, 마스크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네, 지금 마스크 싸움으로 먼저 가면 제가 너무 밀려요. 음, 음. 완전히 배- 지금 백신 싸움도 조금 힘든데 좀 그쵸. 밀리지만 마스크 쪽으로 가면 논리적으로 완전히 100대 빵이에요, 100대 빵. 음. 완전히 도저히 끼어들 근데 틈이 이제 없어요. 그 저기 텍사스에서 이제 학부모들이 아예 학교 위원회 찾아가서 완전히 항의하고 그래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들이 꽤 있어요. 미국은. 미국은 미국 원래 마스크를 아예 안 끼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아예 마스크도 아니 팔지도 않았어요. 예전에. 그리고 지금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라든가 미국의 메이저 예, 리그 다 예. 마스크 아무도 안 쓰고 텍사스 있고 레인저 게임에도 마스크 아무도 안 썼어요. 그거 3만 명인가 있었는데. 음, 근데 확진자 올라갈 거라고 막 그랬는데 전혀 안 올라갔잖아요. 지금도 이 확진 텍사스는 마스크 안 쓸걸요, 거기는? 네. 이 마스크가 가진 그 상징성이 그 뒤에 PCR 검사와 음, 한쪽에는 백신이 있거든요. 양쪽에 음, 마스크가 가운데 있고 음, 마스크가 그 논리의 중심에 서 있는데 이 마스크를 깨부셔야만 음, 확진자 타령하는 PCR 이 가짜 음, 음, 검사법도 음, 멈추고 음, 근데 지금 전술적으로는 일단 백신의 위험성 음, 한국인들이 약점이 어디냐면 자식이라면 사주를 못 써요. 음,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나와 한 후배들 몇 명하고 전남도청 쪽, 목포경찰서 음, 또 이런 쪽을 계속 노리고 있는데 당신의 자녀가 죽을 수 있다. 음, 이 모성애를 자극하려고 해요, 저는. 음.
지금 전략은? 아, 너무 어려운 전략을 이거 싸움을 경찰들 보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아니, 경찰도 그건 볼라. 모르겠는데요. 그, 내일부터 그 어머님 중에 단식 투쟁 네. 들어가신대요, 서울에는. 예. 그리고 또 어떤 어머님은 음, 이제 주말마다 또 시위하시고, 1인 시위하시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조금 부모님들이 좀 나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선생님 보시고, 아, 나도 약간 공감해서 용기를 내서 나오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방송에서 그렇다고 코로나를 완전히 무시하라고는 우리 시청자들한테 말 안 해요. 항상 조심하고, 대신에 저는 그래요? 면역성을 키워야 된다. 면역성을 키우는 것이 가장 큰 방지책이고, 위생 조심하시고, 그렇지만 지나치게 두려움도 건강을 해치고, 정신적인 건강도 해치고,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생활이 중요하고,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는 저는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경각심이 굉장히 많아요. 백신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백신에 대한 경각심이 좀 있어요. 네. 다큐멘터리도 나왔었고, 벡스트2라는 다큐멘터리도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이 좀 백신에 대해서 무조건 맹목하지 말고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는 득보다 실이 훨씬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요즘 거의 백신 무용론이 나오잖아요.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 90% 이상 맞았는데도 확진자 더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백신이 변이를 더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그 과학자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제발 좀 묻지마 식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고3 이렇게 치명적이 됐으니까 중단하고 재고하고 이걸 집단 접종을 하지 않는 일본 같은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일단 선생님 같은 분이나 다른 부모들이 목소리를 내면 분명히 아마 우리 정부도 이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희망이 있어요. 네. 이제 제가 일부러 경찰에 잡혀가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아유, 하고, 너무 또 네, 그렇게 예를 들어 희생을 하지 마시고. 재판을 받아보고 네. 이런 걸 연출하려는 거는 네. 그 두려움을 깨드리려는 거예요. 막상 음,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자유로운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 행사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큰 처벌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네, 그걸 직접 보여주시고 싶은 보여주기 거죠. 그래서 위한 거죠. 보여주기 위한. 저도 네. 굉장히 좀 소심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선생님 방송을 집찬선생님 거기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도 약간 용기가 막 샘솟는 느낌이 나서, 아, 그래요? 저가 그런 느낌이 나면 다른 독자들도 그런 느낌이 나겠다. 뭔가 우리가 당당해지고, 네. 불의에 내가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걸 주저하지 않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약간. 선생님이. 아이고, 너무 가치가 아니, 진짜 많죠. 약간 그런, 저는 예, 평화주의자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옳은 아까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네. 목소리 내시는 거잖아요. 그쵸? 본인이 옳다 근데 생각하시는. 여러 의견이 다 잘 통하는데요. 예, 아까 그 부분은 좀 다음 방송부터 용기를 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요. 저도 용기를 뭐냐면 저는 이제 네, 애를 혼자 키우다 보니까 저는 이 생각, 예, 조심하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쵸, 그쵸.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래도 제가 없어지면 우리 애가 고아가 되니까, 이제 느낌에. 이제 저는 그래도 항상 조금, 괜찮아요. 예, 대한민국 이미 음, 충분히 복지국가고 예, 그 뒤도 안 돌아보고 부모가 열심히 살았으면 예, 아이도 예. 오히려 더 건강하게 또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용기를 내려고 많이 노력해요. 예, 자주적으로 살아요. 네,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네, 그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는 예. 확고하게 지금 마스크는 사실상 발암물질로 제조된 플라스틱 그쵸. 그게 제품이에요. 안 좋다고 전에 의사분도 면역성도 떨어지고 암도 걸릴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한의사분이 네. 오셔가지고, 예. 이번 근데 더구나 토론회도 선생님, 그 내일 그 저녁 8시에 하는데 시간 되시면 네, 네. 들어오세요.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예. 내일 홍대 집회가 있는데 그것도 못 가서 좀 아쉽네요. 그쵸. 어, 그거는 이제 매주 하니까 또 한번, 네네. 그건 뭐 머니까 한번 시간 뭐 내시면 가시고, 토론은 이렇게 네네. 하거든요. 그냥 인터넷으로. 네네. 그래서 만약에 뭐 네. 원하시면 오셔도 되고, 네. 네, 안처럼 가면 많이 듣고 싶어요. 예, 그리고 어여쁜 와이프님도 되게 훌륭하시던데 얘기 들어보니까 같이 또 오셔도 네. 되고,
예, 네. 그래서 오늘 진짜 막 너무 장시간, 너무 제가 시간 많이 빼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금요일인데? 불타는 금요일인데? 그래서 예, 네. 너무 감사하고 아마 많은 독자들이 좀 네.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다들 이런 쪽에 나서는 분들 우파가 많지? 이렇게 하는데 아니구나. 그것도 아니구나. 예. 그래서 네. 아마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감사드리고 뭐 마지막으로 뭐 우리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이 말은 내가 네. 꼭 해주고 싶다. 네. 아니요, 저는 오늘 뭐 시간이 이렇게 많이 뺏겼다가 아니고 네. 충분히 이렇게 그 제가 뵌 유튜버는 이제 집참새님하고 두 번째 뵀는데 네.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전혀 그러세요. 지루하지 않았고 음. 제가 오히려 더 감사했습니다. 아유, 네. 네, 별 말씀을. 네. 그러면 오늘 네. 하여튼 좋은 밤 되시고, 예, 네. 그러면은,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